네, 힙합은 원래 DJ 중심의 음악이었어요. 파티나 클럽에서 군중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건 DJ의 몫이었고, MC는 옆에서 그들을 소개하거나 LP판이 교체되는 동안 텐션이 가라앉지 않게 멘트 몇 마디 맛있게 날리는 조연에 불과했죠. 그러다 DJ가 다음 곡 틀 준비가 됐으면 쇼미에서 자주 나오던 DJ Drop That Shit 같은 대사를 쳤고요. 하지만 70년대 후반부터 힙합이 점차 독립 장르로 성장하고 사업문화로서의 가치도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MC는 더 이상 DJ의 조력자 포지션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특정 주제를 골라 가사를 쓰고 라임을 맞추고 그에 맞는 플로우를 설계하는 등의 무대의 주인공으로서 존재감을 키워 나간 거죠. 네, 이처럼 힙합에서 MC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자 원래 중심축이었던 DJ는 무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MC들이 음반을 제작하고 무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굳이 DJ를 필요로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DJ 형님들은 단순히 음악을 틀고 간단한 DJing 스킬을 구사하는 것만으로는 씬에서 살아남을 수 없단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DJ가 다시 메인 플레이어로 거듭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모여 다같이 짱구를 굴려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턴테이블리즘이란 거였죠. 네, 많은 분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이 턴테이블리즘은 턴테이블과 DJ 믹서를 이용해 소리를 실시간으로 편집 변형하면서 새로운 소리의 형태를 만드는 DJing 기술이자 힙합의 하위 장르인데요. 그 안은 컷앤페이스트, 스크래칭, 비트 저글링 등등 사운드를 해체하고 재조합하는 감각적인 기술들이 총동원되며 DJ들은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소리를 재료 삼아 새로운 구조의 음악을 창조했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고 다양한 방법론을 정립하며 거의 묘기에 가까운 테크닉을 구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90년대에 들어 이 턴테이블리즘은 전성기를 맞았고, 턴테이블은 기타나 피아노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연주악기로 인정받을 수 있었죠. 나아가 DJ들은 힙합을 넘어 다양한 주류 음악에도 턴테이블리즘을 접목하고 활용하며 래퍼들 못지않은 위상을 갖추게 됐고요. 근데 이거는 먼 나라 천조국 얘기고, 국내 대중음악에서 턴테이블리즘은 개싸 마이너 장르였어요. 이때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DJ는 그냥 클럽에서 노래 틀고 스크래칭 몇 번 째끼는 사람들에 불과했고, DJ를 위한 산업의 지반도 매우 부실했죠. 물론 DJ 소울스케이크 같은 조상님들이 국내 턴테이블리즘 씬의 중심에서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기고 장르 팬들 사이에서 꾸준한 리스펙을 받아왔지만 메인스트림 시장에선 좀처럼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DJ 투컷도 그 마이너한 흐름 안에서 활동하던 인물이었고요. 이 형님은 원래 춤추다가 독학으로 DJing을 공부해서 훗날 CBMS의 객원 DJ로 활동할 만큼 출중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에픽하이 초창기 시절엔 진짜 말 그대로 개쩌리 취급을 받았어요. 라디오 출연하면 타블로 미스란 랩하는데 혼자서 멀뚱멀뚱 서 있으니까 자동 병풍되고, 음방에선 뒤에서 턴테이블 만지는 모습이 접시 닦는 것처럼 미쳐지면서 조리돌림 당하기 일쑤였으니까요. 그만큼 이 시기에 투컷은 대중음악 씬에서 DJ가 어떤 대접을 받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죠. 하지만 이건 외부에서 본 투컷의 이미지였고, 에픽하이 내부에서의 투컷은 전혀 다른 존재였어요. 에픽하이가 20년 넘게 수십 장의 앨범을 발표할 수 있던 데엔 투컷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이죠. 일단 에픽하이 1집은 그냥 먹통 힙합, 고전 펑크, 소울, 재즈 음악을 잘라 루프를 만들고 그 위에 강한 주제의식의 랩을 얻는 그 시절 한국 힙합의 전형적인 형태였어요. 그래서인지 에픽하이의 1집은 대중성과의 거리감 때문에 시장에서 큰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팀을 어떻게든 성공 반열에 올려야 한다는 판단 아래 2집부터 대중과의 간극을 줄이고 보다 많은 사람이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앨범을 제작한 타블로 형님은 에픽하이 음악의 진입장벽을 확 낮춥니다. 힙합의 외형은 유지하면서도 팝, 시부야 K, 일렉트로닉, 록 같은 친숙한 사운드를 차용해 듣기에 거부감이 없는 음악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이에 따라 작업 방식도 바꿨고요. 기존의 소스를 잘라 쓰는 샘플링 기법에서 벗어나 미디 신호를 이용해 악기 연주를 프로그래밍하는 시퀀싱 기반으로 작법을 전환한 겁니다. 즉 작업 과정에서 샘플로 골머리 앓는 일 없으면서 세련되고 정제된 디지털 사운드를 뽑아낼 수 있는 시퀀싱 작법이 타블로의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 준 거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평화의 날부터 해서 플라이, 럼럼러, 팬, 원, 우산 등등 수많은 히트곡들을 아주 줄기차게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에픽하이 음악이 가요도 힙합도 아닌 이상한 음악이란 이유로 장르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힙합씬은 힙합과 반대되는 성격의 장르를 섞거나 남성성이 옅은 가사를 뱉는 걸 무시하는 폐쇄적인 분위기가 만연했잖아요. 그런 와중에 에픽하이가 대중의 테이스트에 맞는 곡들을 진열대에 올려놓고 힙합과 어느 정도 타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장르 팬들의 눈엔 그 모습이 탐탁지 않았던 거죠. 아니 원래 힙합 야무지게 하는 형님들이 왜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가는지 이해가 안 간다. 힙합을 배신했다는 식으로요. 거기다 몇 년 전에 이미 완전 생 힙합으로 방송가와
음원 시장을 완벽히 장악한 드렁큰 타이거란 말도 안 되는 성공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런 멜로우한 음악은 물어뜯기기 딱 좋았죠. 근데 바로 그 시점에서 에픽하이를 단순한 가요 힙합 그룹으로 평가절하되지 않도록 일종의 하방 지휘선을 구축한 게 투컷이었다 생각해요. 타블로가 대중성 확보를 위해 여러 사운드를 들여오고 장르 간 크로스오버를 시도할 때 투컷은 그 반대편에서 샘플링 기반의 분배 프로덕션을 고수하며 힙합 팬들의 테이스트에 부합하는 트랙을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팀의 사운드 중심축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힙합과 팝의 밸런스를 잘 이룰 수 있었죠. 그리고 이는 서로 다른 음악적 감각과 이상향을 지닌 두 프로듀서가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했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타블로가 보편적인 감성의 음악을 추구했다면 투컷은 마이너한 취향의 음악을 책임지면서 에픽하인 대중과 힙합 팬, 여성과 남성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국내 힙합의 성공적인 상업 모델로서 기록될 수 있었죠. 그리고 투컷의 프로듀싱 능력이 평소 이미지 때문에 그닥 주목받지 못한 측면도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 형님이 빚어낸 앵간한 비트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갖추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에픽하이 최고작이라 꼽히는 리매핑 더 휴먼 소울에서 앨범 커버처럼 어둡고 묵직한 분위기의 음악을 성공적으로 구현한 바 있고 맵 더 소울 설립과 동시에 발표한 혼 맵 더 소울에선 본인이 직접 앨범의 주도권을 잡고 에픽하이표 하드코어 힙합의 문법을 정석적으로 제조해내며 두 래퍼가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죠. 그 밖에도 타블로 개인 앨범에 수록된 출처, 사회적 메시지를 던질 때 그 수단으로 활용한 레슨 시리즈, 에픽하이의 여러 단체곡들, 가령 보네이터 노땡큐 A-by-A 스틸 라이프 등등 전부 투컷의 손을 거쳐 탄생한 곡들입니다. 알기도 전에 느낀 고독이란 단어의 뜻 세상은 쉽게 변해 매 순간이 과거의 끝 I'm the hero you deserve, I'm the hero you need 미쳐 돌아가는 즐거움을 쥐고 있지 This is 8 by 8, I'll beat you scene by scene and take by take I'm great and you're faker than fake I'm the top gun, drop another hot one Show me what you got 내가 왜 내 땀에 열매 타인에게 바쳐 내 꿈을 조립 라인에게 맡겨 이처럼 투컷이 주조한 비트는 미국 본토의 것과 아주 흡사한 형태를 띠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비슷한 성향을 지닌 국내 언더그라운드 아티스트들과의 교류도 정말 자연스럽고 활발하게 이뤄졌는데요. 그래서인지 에픽하이의 디스코그래피를 시대순으로 훑어보면 당시 국내 음악씬에서 누가 차세대 플레이어로 떠오르고 있었고 또 가장 핫했는지를 얼추 파악이 가능합니다. 먼저 울리멘터부터 맵더소울 시절까진 진보 소울컴퍼니 MC 메타 정기고 무브먼트 DJ 프리즈, 던파운드데드 팔로알토 버벌진트 같은 흑인 음악 색채가 짙은 분들과 폭넓은 협업을 펼치며 메인스트림과 언더그라운드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고 Nothing but anything, baby. Tableau with love going crazy. Yes, I'm ready. Rock steady. 'Cause I got still. 그리고 YG로 이적한 뒤부터 투컷은 프로듀싱의 폭을 넓힙니다. 이전에 둔탁한 분배 프로덕션의 기존을 유지하되 메인스트림 시장에서 활약하는 이들과도 잘 어울리고 에픽하이 특유의 쓸쓸한 랩 발라드 트랙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런 비트들을 제작하기 시작한 건데요. 그리고 이런 음악적 변화는 투컷 개인에게나 에픽하이에게나 모두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투컷은 이전까지 에픽하이 내에서 힙합 그룹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는 인물 정도로 묘사되다가 아이유, 오혁이 각각 참여한 연애소설과 빈차, 골드가 참여한 비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를 통해 충분히 소구력 강한 대중적인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연한 능력을 갖춘 프로듀서로 인정받았고 가진 게 없던 내게 네가 준 상처 덕분에 비가 오고 또 비가 오고 슬픈 음악이 흐르며 여기에 더해 꽤 오래전부터 에픽하이는 팝적인 트랙들에 한해서만 상업적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이 팀의 결정적인 음악적 한계로 지적받았는데요. 그전까지 에픽하이 대표곡들은 우산을 비롯한 팝 성향이 짙은 트랙들이었다 보니까요. 하지만 8집부터 투컷이 만든 중독적인 힙합곡들은 이 형님들의 힙합 팬들과 대중 양쪽의 지지를 모두 획득하게 만들며 대중적 성공의 범위를 팝과 힙합으로 확대하고 그룹의 장르적인 한계도 마침내 극복할 수 있었죠. Hey, my own fucking business. 너는 내 걱정 안 해도 돼. 부러우면 그냥 부럽다고 말해도 돼. Back to the map where you run with us. Tell ashes to ashes and dust to dust. 네, 힙합에서 2MC 1DJ 포맷은 그룹 구성에서 거의 클래식으로 여겨지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으로 런DMC, 딜레이티드 피플스 같은 분들이 그 중심에서 활약한 큰형님들이고 실제로 타블론 힙합할 거면 DJ는 있어야지 같은 생각에 투컷을 멤버로 흔쾌히 받아들였다 하죠. 하지만 국내에서 그런 포맷은 상당히 드물었거니와 DJ인 프론트맨들의 뒤를 받쳐줘야 한다는 백업 포지션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컸기에 투컷이 내색은 안 했어도 참 서운했을 거예요. 그런 데서 DJ가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존재인지 겉으론 잘 드러나지 않은
않으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에픽하이에 그가 없었다면 에픽하이는 장르 뮤지션으로서의 무게감이 지금보다 훨씬 덜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힙합 팬들과 대중들 사이에서 에픽하이란 이름이 마냥 무겁게 느껴지지도 가볍게 느껴지지도 않았던 데는 투컷이 다른 한쪽에서 끈질기게 힙합이란 한 파트를 담당한 덕분이니까요. 그가 만들어낸 샘플링 기반의 비트들, 오버와 언더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국내 뮤지션들과의 커넥션, 그리고 준수한 프로듀싱과 디제잉 역량, 이 모든 것이 에픽하이란 그룹을 대중적인 동시에 장르적인 집단으로 만들어준 요인들이죠. 그렇기에 투컷은 에픽하이의 음악 궤도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그리고 앞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인물임엔 분명합니다. 누구나 그런 경험이 한 번씩 있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어떤 한 무리 안에 있을 때 전부 다 나를 별로 이렇게 막 인정해주지도 않고 무시하는 것 같고 나만 혼자 소외된 것 같고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도 처음 가보는 나라에서 처음 공연을 할 때는 그런 기분이 가끔 들 때가 있어. 직전에 막 위축이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오는데, 그때 내가 그 순간을 극복하는 방법은 지금부터는 내가 슈퍼스타, 내가 최고다, 이런 자기 최면 같은 걸 좀 하면은 나아지고 극복이 되거든.